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미국은 폐쇄 경제로 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지수가 이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5월 이제 고용 지표 앞두고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나섰다. 5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매수를 일시 정지하며 그동안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제 다우는 이제 0.05% 올랐고요. S&P는 0.34% 떨어졌고 나스닥은 0.69% 밀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는 줄 알았는데 못 찍고 이제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1.32%하고 0.86% 이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이렇게 보시면 고용부가 공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7천 건으로 코로나 이후 2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6.7% 증가해서 2019년 8월 이후 최대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것이 이제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는 이제 최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 선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연준은 앞으로 이제 경기가 W자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V자 반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바닥이 한 번 더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가을의 재유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경기가 더 꺾여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주가는 뭐 이미 이제 V자 반등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예상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연준은 어떻게 하냐? 연준은 이제 주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하고 상관이 없고 실물 경기와 관계가 있는데 실물 경기를 올리려면 이미 이제 2조 9천억 달러를 찍어냈고요. 앞으로 이제 3조 달러가 의회 승인이 나면 더 찍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가 보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 매입하는 거를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뭐 양적 완화 자체를 좀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을 이제 가파르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V자 반등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연준은 그 돈을 더 풀 것이다. 뭐 이런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흑인들 뭐 시위가 이제 대단한데 왜 주가는 오르냐, 뭐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오히려 경기가 좋으면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막상 경기가 좋긴 하면 뭐 주가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4거래일 상승 후에 이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0점대 하락이 이어지면서 풍선 시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0%대 하락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0점대 하락은 뭐냐면 1%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서 이제 꾸준히 오르는 상승장, 그러니까 6개월, 7개월씩 오르는 상승장을 보면 1%, 2%대 오른 적은 거의 없고요. 매일같이 0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올랐고, 거의 한 30%, 그러니까 나스닥 전체를 봤을 때, 일간을 봤을 때, 일간 지수를 봤을 때, 뭐 0.2%에서 0.4% 상승하는 게 거의 한 3,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 이상이 뜬 거는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제 항상 우상향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그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3%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장은 0%대 상승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 4일 연속 상승하고 이제 하루 떨어졌는데 이것도 0%대 상승과 0%대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7월 2일까지 뭐 이제 7월 2일이 이제 공항이 끝나는 뭐 그런 시기인데 뭐 기존의 매뉴얼대로 한다면 그때까지 뭐 마이너스 3%만 안 뜨면 오히려 떨어질 때 매입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ECB 코로나 부양책 820조 추가했다.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 ECB가 개최한 통화 정책 회의에서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이것을 이제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5천억 유로를 이제 예상을 했고 뭐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유로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추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96.82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라는 뜻이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라는 뜻은 뭐 신흥국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이제 돈이 몰린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도 달러 인덱스가 이제 꺾이는 시점, 그때가 거의 그 고점, 그러니까 저점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뭐 100, 한 2, 3 이 정도를 넘다가 지금 이제 96까지 떨어졌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주식들도 이제 떨어졌지만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게 TLT죠. TLT가 이제 채권인데 채권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1.45% 정도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이런 쪽으로 몰리는데 보시면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기는 이제 7월 운항률을 지난해 같은 달에 55%를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주가가 41%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항공사, 은행주 이런 곳들에 이제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항공사만 보자면 주간 단위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39.44% 올랐고요. 델타가 28.44%,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19.22% 올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아직도 보면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이제 확률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즘에 뭐 QQQ라든가 아니면 VTI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뭐 한 3분의 1 정도 사셔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순환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사라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저는 자, 보시면 코로나 이후 미국은 폐쇄 경제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수출입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19.6%까지 줄었다라는 거예요. 93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25% 정도 되는데 금융위기 직전 2008년도 7월 32% 남짓이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19.6%. 그러니까 20%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제 수출입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비율이 지속된다면 한국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EPN이라고 G11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려는 듯합니다. 그 G11이 뭐냐? 뭐 중국 왕따 시키기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죠. 미국이 이제 경제 블록을 만들고 이제 말 잘 안 듣는 애들 이제 잘 듣는 애들만 이제 끼워주려는 의도죠. 그래야지 뭐가 들어옵니까? 달러가 들어오죠.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수입을 받아줘서 달러가 들어오고 미국이 그리고 투자를 해줘서 달러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도 이제 왕따를 시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왕따가 아니더라도 EPN에 들어가지 않으면 달러 공급 체인에서 빠집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제 좀 빠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러시아는 어차피 석유 팔아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이제 달러 벌어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빠지면 좀 곤란하죠. 뭐 이게 이제 별거 아니다. 뭐 미국의 이제 블러핑이다. 뭐 한번 그 해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만만히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었죠. 그때 이제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굶겨 죽였어요. 예.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일을 한 게 이제 모택동이죠. 모택동이 이제 또라이 짓을 했는데 모택동이 진짜 또라이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운동을 했을까요? 대약진 운동이 이제 들판에 참새가 무슨 이제 곡식을 이제 쪼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참새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참새가 없으니까 벌레가 창궐을 해가지고 해충이 창궐을 해서 흉년이 들었고 흉년을 통해 가지고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보복을 이제 당할 것을 우려한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으로 이제 선수를 쳤죠. 그래서 문화 대혁명 때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택동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또라이 짓을. 1950년대 그 한국 전쟁 후에 미국은 이제 중공의 이제 개입으로 인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무승부를 이제 겪게 된 거죠. 거의 다 이제 한국을 탈환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고립에 나섭니다. 이때 이제 마침 중국이 소련하고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났죠. 거기서 이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소련군도 죽고 중공군도 죽는데 중공군이 훨씬 많이 죽어요. 중국이 이제 소련이 왜 그런 국경 분쟁이 일어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소련이 이제 반대하는 핵무기를 개발했죠. 그리고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고립으로 수출입이 모두 막힙니다. 그러면서 자급자족 경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기술력도 없고 그리고 무역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농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업의 효율을 이제 혁명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고립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련하고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뭐 소련이 실제로는 이제 중국에다가 핵무기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떨어뜨리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이 한번 고립시키려고 마음 먹으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이제 고립시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도 고립을 시키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립시키는 거는 뭐 동네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나하고 이제 놀 사람 여기 붙어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붙은 사람하고만 노는 거예요. 근데 돈 가진 놈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 가진 애고 그리고 돈을 나눠주면서 나하고만 놀면 네가 이제 이런 돈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서양 애들 특징이 복수는 이제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섬나라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일본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이제 반드시 해냅니다. 오사마 빈 라덴 뭐 이런 데도 그렇고 테러로 무슨 뭐 미국 해군을 이제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 테러범을 쫓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찾아가지고 결국은 테러범을 또 이제 테러로 죽여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복수를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한국이 이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 삼천리가 초토화되는데 피해를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또 해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죠. 오히려 일본에 이제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죠. 자, 미국은 자신의 이제 GDP 40%까지 올라오면 어느 나라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나 일본도 이렇게 당했죠. 중국은 소련의 정치 그리고 일본의 경제 뭐 이런 두 가지 침공을 합친 나라입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의 체제하고 체제는 이제 인권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침공하고 있는 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할 때까지는 아마도 이제 크게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한 7일 이때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들을 이제 좀 약하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티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때리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때리면 또 이제 연준이 또 뭘 합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부양을 또 해주죠.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러면. 그런데 그 후에는 트럼프의 정책이 아마도 이제 강경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어차피 재선 후에는 대통령을 더 하는 것도 아니니까 트럼프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레이건이 일본과 소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제가 보기엔 주가고 뭐가 없습니다. 주식이야 이제 오를 때도 있고 이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좀 더 올라주고 그러면 이제 좋긴 하겠죠. 욕은 안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간다고 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레이건과 같은 아니면 레이건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꿈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 2021년 정도에는 주식이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재선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거죠. 그런데 2021년 되자마자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리 좀 약을 칩니다.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걸 해놓은 다음에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뭘 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하고 맞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고립주의는 더 심해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식량전이 이제 될 것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힐러리가 얘기한 게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에다가 뭐 이것도 이제 중국 왕따 시키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측해서 투자하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뭐 뭘 믿어야 돼요? 미국 주식은 장기간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한 시기에 투자할 곳은 미국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 그 돈이 이제 위험 자산인 항공, 은행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거기까지도 꽉 채우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 흘러 가지고 이제 신흥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죠. 그래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 보면은 뭐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오를 이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주가 지수가 딱 그 수출하고 이제 맞물려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하고 주가 지수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가고요. 2016년도에만 딱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뭐가 올라갔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팔린 때죠. 그래서 이제 2,500을 넘어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뭐 그 2008년도 뭐 위기 이후에는 V자 반등 제일 빨리 일어났어요. 한국도. 그리고 나서 2009년도서부터 지금 2020년까지 2000선 박스피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번 더 오르려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양적 완화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차 데드캣 바운스 플러스 5%는 이제 공항 끝이다. 이거는 이제 5월 20일 날 임시적으로 이제 공항이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7월 2일 날 두 달 플러스 1일이죠.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뜨면 이 매뉴얼은 이제 폐기가 되고요.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 그래서 이제 7월 2일이 되는데 마이너스 3%가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떴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다시 두 달 플러스 1일을 또 더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에 그 강의를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코로나 이후 미국은 폐쇄 경제로 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